요리조리 골프를 요리하다 골프 쿠킹의 쿠커 김세호입니다. 파티셰 김현정입니다. 히트골프 피팅의 권지민 피터입니다. 오늘 헤드 얘기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드라이버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드라이버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드라이버 헤드는 종류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페이스 모양에 네. 따라서 샬로우 페이스, 딥 페이스, 일단 노멀한 세미 타입, 세미 샬로우, 네, 세미 딥 이런 형태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네. 디자인 아니었나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물론 있지만 주로 디자인은 이 바닥 쪽에 디자인을 많이 아. 가미하고요. 네네. 바닥 솔 부분과 네. 크라운 위쪽 네. 부분에. 네. 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골퍼는 어떤 페이스 디자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헤드마다 페이스 모양도 다 다르지만 페이스 모양에 따라서 공을 좀 띄우기 좀 편한 혹은 공을 탄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네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페이스 면적이 좀 딥 헤드인 경우 위아래의 면적이 좀 높은 네. 헤드보다는 네. 좌우로 힐 쪽과 토우 쪽에 간격이 좀 넓은 헤드가 네. 공을 좀 띄우기에는 훨씬 더 좀 용이한 그런가요?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네. 납작해서 띄우기 더 힘들 것 같은데 왜 이 좌우가 더 넓으면 띄우기가 쉬운가요? 아무래도 이 힐 쪽과 토우 쪽의 간격이 넓은 헤드들은 그만큼의 이 스윗스팟 존의 그 범위가 좀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스윙을 했을 때에는 네. 헤드가 다운블로 형태보다는 좀 어퍼블로 형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네네. 공을 띄우기에는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네. 무게 중심에 따라서도 탄도가 낮은 음. 탄도를 낼 수 있는 헤드, 또 탄도를 높일 수 있는 헤드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네. 앞쪽, 토우 네. 쪽, 네. 뒤쪽에 힐 쪽, 네. 그다음에 뒤에 완전 백 부분, 네네. 페이스 반대 부분, 네. 페이스면 부분에 무게 중심을 각각 서로 다르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토우 쪽과 힐 쪽의 배분을 5대5,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최대한 헤드가 공을 최대한 좀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움직임을 오. 쉽게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능적으로요.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저는 드라이버는 슬라이스가 나는 게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리도 안 나는데 슬라이스가 나면 거리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전 오비가 나더라도 훅이 좋습니다. 네. 대신에 드로우가 좀 더 좋기는 한데 네. 같은 헤드로 제 스윙을 유지한 채로 패스를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드라이버로 어떻게 피팅을 해야 구질을 바꿀 수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드라이버 헤드로 구질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덜 우측으로 혹은 덜 왼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무게 중심에 무게를 얼마만큼 더 주느냐에 따라서 헤드의 움직임을 미세하게라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최대한 무게를 할 수 있는 만큼 조정을 했을 때 토 쪽으로 혹은 힐 쪽으로 네. 그랬을 때 최대 몇 야드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정해진 값은 없지만 아무리 맞췄어? 드로우를 낼 수 있는 헤드라도 조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 30야드 정도 이렇게 벗어났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무게 중심을 바꿔서 그 우측으로 휘는 편차를 좁힌다고 하면 최대는 한 반 정도, 15야드 정도까지 15야드 정도. 네,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똑같은 생각합니다. 상황에서 쳤을 때 네네. 15야드면 15야드면 오히려 나고 안 나고 굉장한 차이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페어웨이냐 아니냐 차이지. 프로님이 쓰시는 헤드는 프로용 헤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쓰는 그냥 기성체들이 있고 네. 이렇게 그냥 흔히 저희가 살 수 있는 이런 헤드들이 있고 프로용 헤드가 따로 있나요? 뭐가 다른가요? 무게 배분의 중심의 차이가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네, 아무래도 뭐 앞쪽에 무게를 두는 좀 상급자용 헤드라면 뭐 일반 초보 골퍼나 초중급자 골퍼들은 뒤쪽에 이 백 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헤드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공도 띄우기 편하면서 캐리 거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네. 생긴 건 똑같다. 약간의 차이는 아, 있을 수 그래요? 있지만 저희가 다르던데? 아 그래? 보통 프로체들을 보면 헤드가 앞뒤가 짧고 헤드가 작은 편인 경우들이 많고 좀 아마추어용으로 하면 뒤가 좀 넓고 펑퍼짐하고 약간 짱구같이 생긴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이 부피가 적은 헤드들은 무게 중심 자체, 스위스팟존 자체가 좁지만 그 대신에 정확한 임팩, 스위스팟존에 임팩이 됐을 때는 정확한 비거리, 정확한 샷, 또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어 선수들은 스위스팟존이 광범위하게 넓은 것보다는 좁아졌을 때에 더 뭐 이런 코스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휘어치고 오른쪽으로 휘어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에는 오히려 스위스팟존이 작은 헤드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선수용 헤드들은 아무래도 일반 헤드들에 비해서는 좀 최적이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감각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컨트롤에 용이하다. 네, 맞습니다. 고반발 드라이버 많이 광고하잖아요. 네. 고반발 드라이버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멀리 보내주는 건가요? 이 페이스 부분에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단면으로 잘라보게 되면 네. 그만큼의 가공을 더 해서 이 페이스면의 그 스프링 효과, 네, 그 효과를 더 내기 위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헤드들이 이제 고반발 헤드들이 많고요. 보통 고반발 같은 경우는 시합 때 못 쓰잖아요. 네, 네, 비공인 시합- 헤드이기 네, 때문에 비공인 헤드니까 그게 정확히 수치가 0.8 몇이었죠?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0.4 몇이었나? 0. 아마 제가 83 0.83? 그 수치가 뭐를 뜻하죠? 사실 그거는 이제 뭐 RNA나 USGA에서 정한 그 수치이기 때문에 뭐 그래야만이 이제 서로 다른 선수들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네, 헤드 반발력을 가진 물성을 가진 헤드로 동일하게 헤드에 쳤을 때에 좀 공평한 평등하게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한 하나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숫자는. 그러니까 헤드의 이 두께에 따라서 튕겨지는 양이 다른데 그 튕겨지는 게 얇을수록 더 스프링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네. 스프링 효과가 되게 많은데 얇을수록 그래서 그 두께를 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언 헤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저거는 그냥 단순히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뭐 종류가 또 많은가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앞서 드라이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구조에 따라서도 네. 나눠져요. 아 그래요? 네, 어떤 흔히 뭐- 종류가 있나요? 흔히 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세 개나 들고 이런 있어요. 머슬백 네. 네, 타입의 아이언 뒤쪽에 뭐 이런 홈이라든지 이런 게 파여져 있지 않은 헤드들은 이제 머슬백 네네. 아이언이라고 칭하고요. 이렇게 이런 헤드들처럼 이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좀 페임이 있어서 홈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캐비티 형태, 뭐 언더컷이라든지 뭐 흔히 크게는 머슬백과 캐비티백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캐비티백 안에서도 풀 캐비티, 하프 캐비티, 언더컷 캐비티 이렇게 나눠져요. 언더컷 굉장히 뭐 전문가스러운 용어 같아요. 네. 사실 뭔가 안을 팠다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밑에를 잘랐어 뭐 이런 얘기지. 안쪽에 홈을 만들어서 네. 오, 그- 굉장히 무거워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이 스위스팟 존의 범위를 좀 머슬백 아이언보다는 캐비티백의 아이언 헤드들이 이 스위스팟 존이 훨씬 더 넓고 그래서 네. 뭐 조금이라도 스위스팟 존에 치우쳐서 임팩이 들어가더라도 뭐 방향 손실과 거리 손실을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과 이 스위스팟 존이 굉장히 좀 좁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는 골퍼한테는 유리한. 그래서 보통 상급자 골퍼 분들이 많이 머슬백 아이언을 사용들을 하죠. 선수들이나.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아까 캐비티가 좀 더 쉽고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편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머슬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이거 그냥 버터 자르는 칼 같이 생겼거든요. 굳이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머슬백 아이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 스위스팟존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이 스위스팟존의 임팩이 깔끔하게 떨어졌을 때는 정말 이 손끝까지 전해지는 어떤 타감, 손맛, 네, 손맛. 그런 네, 손맛. 좀 물컹물컹한 느낌, 쫀득쫀득한 공이 좀 붙었다가 헤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고요. 네, 낚시할 때도 손맛 하듯이 그 손맛이 네 느껴지는. 맞습니다. 물론 순간의 찰나의 그 느낌이지만 네, 골퍼는 굉장히 그 기억을 오래 갖고 있는 골퍼들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찰나의 순간 기억한다. 그쵸. 제가 오늘 조금 느꼈거든요. 자랑하는 갑자기 급 자랑이야? 나아가서는 요즘은 머슬백 타입이라고 해도 이 안에가 비어있는 뭐 중공 구조 형태,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지만 머슬백 형태로 나오는 아이언들도 또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또, 쓰고 네. 싶은데 아마 저 약간 멋도 있어야 되고 손맛도 있어야 되고 약간 소위 말하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 쓰고 싶은데 비슷하게 좀 쉽게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중공 구조 안에가 뭐 이렇게 비어 있는 형태라든지 어. 아니면은 이제 뭐 토우 쪽과 힙 쪽에 간격이 좀 넓게 나오는 이런 머슬백 타입의 아이언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캐비티. 네, 캐비티백 네. 아이언이면서 주조 형태의 주조 아이언이라고 보시면 될것 주조 같아요. 아이언은 또 네. 뭔가요? 주조 아이언은 이 뭐 혹시 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주조 단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작 방법에 따라서 나눠지는 명칭이에요. 주조 아이언은 일단 뭐 가마솥 만드는 형태처럼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쇳물을 녹여서 네. 이제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떼어내는 네. 형태.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찍어내는 형태. 찍어내는. 네. 음. 그리고 뭐 포지드, 흔히 광고에서 뭐 포지드. 음. 단조 아이언은 음. 이 틀 자체에 계속 겹겹이 이제 가공을 하는 개념이죠. 뭐 이런 프레스로 그리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검을 만들 때 계속 쇠를 좀 닮았다가 두드리면서 그 안에 이제 빈 공간을 꽉 메꿔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계속 두드려서 만드는 아이언을 단조 아이언이라고. 그래서 타감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타감과 이제 스핀량이 다릅니다. 스핀량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단조 주조에 따라서? 네, 주조 아이언보다는 단조 아이언이 훨씬 더 스핀량을 더 발생시키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단조가 더 비싼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만큼의 공을 더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가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장비를 통해서 뭐 기계나 장비를 통해서 계속 두드리는 어떤 시간. 네. 드라이버 헤드는 고반발 헤드가 있잖아요. 네. 아이언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 뭐 안에가 이제 보통 중공 구조라고 하는 안에가 이제 비어져 있는 형태. 네. 이쪽 뒷면과 페이스 쪽 면에 그 사이에 공간을 둬서 드라이버처럼 어느 정도 좀 비어 있는 공간을 둬서 스프링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공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튕겨낼 수 있는 그 스프링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네. 안에 이제 비어져 있는 형태의 아이언도 있습니다. 네. 보통 고반발 헤드 아이언이 보통 대부분 이제 이런 중공 구조 형태 가운데가 비어져 나오는 그런 헤드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웨지가 이제 또 궁금해요. 네, 52도, 56도를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푸르님은 60 나는 54도, 60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도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웨지를 내가 써야 되는 도수를 알고 구매하는 골퍼분들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이 웨지마다 도수가 적게는 1도 간격, 뭐 많게는 4도 간격까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용들 하고 계신데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풀스윙 아이언처럼 풀스윙을 했다는 가정하에 네. 아무래도 그만큼 도수가 높고 누여져 있는 웨지 헤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리는 많이 나는 것보다는 그만큼 탄도가 더 높게 뜨기 때문에 네, 거리로서 이렇게 도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고 쉽게 그 웨지 로프트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라고 보면 이제 도수의 웨지의 도수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리에 맞는 도수를 뭐 53도가 됐든 54도가 됐든 55도가 됐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라이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웨지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진 못하겠지만 웨지를 피팅할 때는 그 몇 도를 쓰냐와 그 라이각의 그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네. 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라이각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헤드가 지면에 닿았을 때에 네. 감사합니다. 지면에 닿았을 때에 이 샤프트가 이루는 이 각도를 라이각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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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면과 이 샤프트의 각도를 라이각으로 표현하는데요. 네. 보통 이 짧아질수록 롱아이언에서부터 웨지로 갈수록 그 라이에 대한 그 각도 숫자가 조금씩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흔히 만약에 6번 아이언이 라이각이 뭐 60도였다고 가정을 하면 7번 아이언은 60.5도, 8번은 61도, 9번은 61.5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보통 많게는 1도에서 적게는 0.5도 간격으로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래야만이 어드레스를 골퍼가 했을 때 이 동일한 각을 연출시킬 수가 있어요. 네. 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라이각이 뭐 안 맞게 되면 어드레스 시에 지면에서 헤드를 놓았을 때 이렇게 토우 쪽이 들린다던가 혹은 힐 쪽이 이렇게 들리는 어드레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페이스면의 타점이 바뀌게 되면 그게 또 이제 구질에까지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라이각과 로프트각을 이제 수정하는 골퍼들도 많고요. 네. 그거는 뭐 각자의 셋업 자세와 관계가 있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뭐 사람마다 지면에서와 뭐 손목 이런 팔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 클럽의 길이적인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헤드 자체적으로 라이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네. 단 여기서 라이를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주조 헤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찍어서 만든 헤드들은 네. 이렇게 뭐 조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헤드에 파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 헤드들은 단조 아이언 헤드가 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헤드의 종류와 뭐 형태에 따라서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구질도 달라지고 뭐 키나 뭐에 따라서 라이각, 로프트각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아이언 뭐 헤드 종류에 따라서 뭐 크게 뭐 캐비티백, 머슬백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주조, 단조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라이로 인해서의 뭐 구질 변화라는 뭐 주조 헤드인 경우에는 라이 조정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포지드, 단조 헤드인 경우에는 라이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공 구조에 아주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 네. 얘기 듣고. 그런가요? 왜 거리를 더 내고 싶으실까요? 약간 멋스러운 척 하면서 쉽대잖아. 멋과 기능을 겸비한 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슬백 중공 구조 같은 헤드들은요.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어. 네. 프로들도 쉽게 치고 싶은가 봐요. 아무래도 좀 쉽고 편한 채가 가장 좀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은 골퍼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피터님이 선호하시는 중공 구조 다들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피팅들 많이 받아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다음번에 샤프트 얘기 이거 할 얘기도 많죠. 샤프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